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술래를 연출한 김도연입니다. 제가 연출한 술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10대 청소년의 방황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어떤 가족에 대한 감정이나 10대 때 느꼈던 그런 방황하는 마음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술래라는 제목을 굳이 붙였던 이유는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다른 사람들이 술래를 따로 찾지 않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이 민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영화랑 제목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민우의 불안감이나 어디에 속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속하고 싶은 마음이 가정에 일단 기본 베이스이긴 한데 그 가정이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거기 때문에 민우가 찾던 거는 아마 어떤 안정감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마지막 장면이었고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던 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민우한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주고 있긴 한데 민우는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불평불만을 내뱉고 그런 민우가 자기의 엄마, 오빠를 보고 나서 이제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처음 느낀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장면에 민우는 자기를 곧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많이 외롭고 그렇다는 거를 알아주길 바랬는데 사실 선희 아주머니나 엄마나 오빠나 먹고 살기 바빠서 민우의 어떤 감정 상태를 파악해 주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돈이 있는지 뭐 밥을 먹고 다니는지는 신경을 쓰는데 정작 걔가 집을 떠나와서 느껴오는 어떤 감정 마음이나 혼자 있을 때 어떤 걸 하면서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선희 아주머니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민우의 엄마와 민우랑 선희 아주머니가 이제 햇빛이 막 들어오는 식탁에 모여서 과일을 깎아 먹는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리딩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 배우들이랑 저랑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가 않고 되게 편하고 집에 온 느낌이 들어서 촬영할 때도 되게 평화롭게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장면을 찍어야 하는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찍었던 적이 있어요.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자전거를 건지지는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언니가 막 오늘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자기는 퇴근해야 된다고 계속 우겨가지고 언니를 말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비가 와가지고 그 다음 날로 미뤘거든요. 근데 그날도 언니가 무조건 한 커트에 가자라고 했고 저도 무조건 한 커트에 가길 원했고 저희 스태프도 한 커트에 가길 원했는데 찍고 나니까 한 번 더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찍자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자기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자기 집에 갈 거라고. 근데 그게 서울이랑 되게 먼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반 협박하면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한 컷을 더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민우를 포함한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어떤 보편적인 완벽한 어떤 사랑의 형태로 보이는 감정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불안정한 사랑을 각자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고 그거를 느끼면서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진짜 여자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캐릭터도 많고 뭔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다가도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엄청 입체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모습을 더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단편 영화 술래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민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그리고 언니네 영화관에서 이렇게 순례를 또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든 시국에도 영화를 상영하게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를 만드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신 다정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는 회사 계약직인 하나가 이제 자기 일이 아닌 일을 어쩌다 떠맡게 되면서 우연히 뭔가 만나게 되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좀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직장이라는 곳에서 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다정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약간 떠맡아진 일로서 보게 되죠. 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다정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얘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다정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라는 인물이 거기 나오는 그 누구하고도 되게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결국 이제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나와 타인이 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망설였던 장면이 이제 첫 씬이었거든요. 사실 영화에서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고민을 해서 그런지 그 장면에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고요. 문이 열리고 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문 밖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발로 이렇게 밀면서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가 자기 일이 아닌 그 비서에 떠맡아진 그 컵을 줍는 그런 일 같은 걸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장면을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제 생각엔 하나가 사장님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이대에 오르신 그 여자 보스분들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사신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남자 보스분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신 경우가 진짜 저는 많다는 생각이 저의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사장님 같은 사람을 야, 저 여자 되게 독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다정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도 그 사장님을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정이라는 아이가 있고 걔를 어떤 그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마주하면서 이제 하나가 그 사장님까지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 되게 독하고 막 소리 지르고 좋게 말해도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근데 다정이를 만나고 나서는 아, 저 사람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사실 사장님이 그렇게 사시는 데는 본인의 욕심도 있고 본인의 성격도 있고 어떤 다정이라는 아이를 이제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 사람 저렇구나. 뭐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세상에 뭐 못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이 착한 일 할 때도 있고 착한 사람이 못된 일 할 때도 있고 그렇듯이 그냥 사람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못된 여자가 나와도 막 판무파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뭐 착한 사람이 나와도 되게 막 뭐 전형적인 지고지순한 이런 거 말고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여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양한 모습이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나오면 이제 그 사람으로 인식될 확률이 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성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영화관에 가는 경험이
마치 여행 같은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일상에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를 이렇게 아예 다른 쪽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마다 영화관을 한 번씩 찾아주시면 영화관이 없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한 영화지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소중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여성 영화 상영해 주시는 어떤 소개해 주시는 프로그램이어서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